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제가 인터뷰 해주신 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다 붙였어요. 어디냐면 제 거 여기 위에 이름 클릭하면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오시면은 포스트잇을 쭉 붙였고요. 그 위에 해주신 분이 누구시죠? 제가 잘 몰라서. 아, 네네. 여기 연하님 해주신 거에서도 쭉 포스트잇을 붙였고, 밑에 효신님 해주신 거에서도 쭉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 포스트잇들을 보시면, 간략하게 보시면, 이 내용 안에서 이제 제가, 어이구, 네. 어, 네. 내용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이 내용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질문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남기고 또 인상 깊었던 포인트, 제가 느끼기에 인사이트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 옮겨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딱 그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피드백 빠르게 한번 갈게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걸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제 세션의 제목은 인포메이션 플로우인데, 그 인포메이션 플로우가 결국은 저희 지난 시간에 문제 정의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돼야만 하거든요. 음, 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문제 정의가 되지 않으면 해결책을 도출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잘 없어져요. 음, 네, 왜냐하면 그 해결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피드백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배포를 먼저 해서 그런 어떤 사용자 반응을 보면서 만들어 가자 하는 방법도 제안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 애자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애자일 프로세스 같은 그런 방식을 따르면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좋은 의미가 있는 방식이고, 그렇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 앞부분, 문제 정의와 해결, 이 앞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충분하게 저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중간에 티도 안 나고 집도 좋고 이런 6번이 이제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티가 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스스로 느끼면 음, 되는 것인가? 뭐 자랑하고 싶은 것인가? 뭐 음, 그런 질문을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요런 데에서 이제 비구조화된, 아니, 죄송해요. 반구조화된 인터뷰에 진가가 발휘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음,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질문지를 토대로 저희가 진짜 끌어내고 싶은 것은 이 사용자가 겪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딱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음, 다 비슷한 맥락들인데요. 조금 더 밑에 보면. 요건 이제 제가 느끼는 인사이트였는데, 도우미 얘기가 거의 인터뷰 8개 중에 거의 70%, 80%에서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맞, 네. 근데 그 도우미가 요 인터뷰에서만 외부인을 들이는 게 좀 그렇다라는 어떤 도우미를 들이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이제 나와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도우미를 부르는 서비스를 만들 거다라고 가정해보면은 이 방해를 해결해 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음,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정리해서 우리가 청소 도우미, 이 도우미라는 얘기가 거의 80%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청소 도우미 앱을 만든다. 뭐 이미 청소연구소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네. 잘하는 데 맞아요. 많잖아요, 뭐. 근데 이제 그런 데보다 우리가 그러면 비교 우위, 경쟁 우위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했을 때 네. 결국에는 한 커플 더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어려움, 그걸 발견하고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그, 우선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쭉 한번 다 나눠보고, 효진님이 사실 말씀해 주신 의견 중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이거 청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다른 문제를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아, 네, 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다 의미가 있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제가 하는 피드백을 쭉 들어보신 다음에, 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확장 방향에 대해서 추가로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피드백을 먼저 드려요. 네, 그래서 쭉 이어나갈게요. 조금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기적인 청소가 있다면 알림을 주는 게 편의성을 제공할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다 청소를 하는 루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질문지에. 그리고 그런 거에 맞아요. 대해서 네, 꽤 많은 인터뷰이 분들이 나는 그런 게 있어 라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돌아오면서 알림을 주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뒤쪽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네요. 네,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빈도수를 물어보시면서 정기적인 청소니까 체크리스트? 뭐 기억을 대신해주는 그런 우리가 해결점을 제공해주는 앱은 어떨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겪는 문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기억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게 문제여야지만이 동작하는 해결책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진도를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게 청소기 결국엔 걸레질이랑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걸 청소라고 보면 청소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이게 집안일로 좀 확장되는 개념이다. 빨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밑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제 가상의 청소 도우미 앱을 상상한다면이라고 했을 때 이 청소 도우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외부인이라는 허들을 해결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직면해야 되는 이게 문제일까? 도우미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게 어려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긴 또 했어요. 음, 음, 그랬고, 제 생각의 흐름을 이제 쭉 어,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중간중간 또 질문 있으시면 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청소된 깨끗한 집 상태를 공유한다? 그러면 왜 공유하는지, 공유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또 좋겠다. 음. 네, 왜냐하면 결국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인데, 그 한 걸음 더가 진짜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반구조화된 인터뷰의 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도 하고 나서의 쾌감이 정확히 어떤 쾌감인지, 뭐 뿌듯함인지, 깨끗함인지, 자랑스러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결국엔 그 자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자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성할 서비스가 달라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네. 그리고 피곤함이 이제 결국에는 나를 또 청소를 방해하게 만드는 요소다. 여기도 정기적인 청소가 있었고, 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왜 청소 인증을 하고 싶지 않은지 그 이유를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분명히 인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그 이유가 예를 들면 사적인 게 있어서요. 내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를 가려주면서 그러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장점은 살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네.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연결해서 쭉 다시 이어서 빠르게 볼게요. 이게 여기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개인적인 물건을 보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개인적인 물건을 보는 게 싫다.
그리고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 남이 정리해주는 게 이런 게 싫다. 근데 그게 싫은 이유가 왜 싫은지가 궁금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인이나 친한 친구면 괜찮은 걸까?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서 싫은 건지 아니면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정해진 자리대로 정리를 하면 괜찮은 걸까? 그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나름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 남이 정리해주면은 그 정해진 자리가 깨져서 싫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정해진 자리대로 정리를 하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싶어 한다는 거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 청소의 주가 되는구나, 이분은. 그리고 여기도 청소 도우미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구나. 근데 청소 알림 정도로는 청소의 트리거가 되는 게 좀 약하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림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저는. 음, 그리고 알러지는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거를 굳이 한 번 더 적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냐 하면 저희는 서비스를 만들 때 사람들이 진짜 쓰게 하려면 네.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이게 비타민을 만들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아니라 페인킬러, 그 진통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 사람들이 진짜 죽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문제여야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쓰거든요. 문제가 진짜 심각해야 된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뭔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집안에서 사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다른 가족 때문에 강아지 털 뭐 알러지가 있는 경우. 근데 그런 사람 사실 거의 없겠죠. 잘 집에 강아지 안 키우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강아지 털 청소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은 돈을 무조건 내는 거죠, 그게. 그리고 여기도 루틴 얘기를 했고 평균 청소 소요 시간에 대해서 왜 궁금한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왜냐면 여기서 이 평균 청소 소요 시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알면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게 궁금한 걸까? 뭐 측정해놓고 기록해보고 싶은 걸까? 이런 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타인의 집 청소를 보고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청소 잘 된 거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싶은지 아니면 청소 꿀팁 같은 걸 받고 싶은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청소 꿀팁 공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청소에 적용해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의 근데 여기서 하나 더는 청소하는 동안에는 만약에 앱으로 만든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보이스 인터랙션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우미가 필요로 하다. 마찬가지 얘기고 그리고 수치화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기 싫은 청소 대신해주는 도우미. 그래서 제가 이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정도의 큰 갈래를 만들어 봤어요. 하나는 정말 하기 싫은 청소 목록을 해주는 도우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말 하기 싫은 청소를 하면 제가 지금 주로 쭉 읽었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생각이 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특정 어떤 청소 목록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라든지. 근데 그런 청소 목록을 해주는 도우미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서비스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일반적으로는 뭔가 돈을 받고 청소를 해주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돈이 아니라 뭔가 다른 보상에 의해서 청소 도우미가 청소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게 그 서비스가 동작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졌거든요. 음,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이제 도우미라는 하나의 갈래가 있었고 그 도우미라는 갈래에서 아, 그러면 청소 도우미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 도우미가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청소 도우미가 전혀 모르는 제3자라고 하면 내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네, 음, 근데 그러면 내 지인이어야 돼. 지인이거나 어쨌든 내가 조금 한 달이 건너서라도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내 방에 들어와서 직접적인 어떤 어지러진 걸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도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 사생활 오픈이 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심각한 그러나 보안 이슈나 사생활 노출 이슈나 이런 게 없는 덜한 그런 청소 목록을 오픈해서 마치 심부름 해주기 서비스처럼 예전에 제가 그런 거 봤던 것 같은데 심부름 해주기 서비스 이제 돈 예를 들면 5천 원 내고 음식물 찌꺼기 버려주세요 뭐 예를 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다 생각을 거기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돈을 내고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점이 별로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음, 음. 그러다가 생각이 다다른 것은 그 금전도 보상이 아닌 다른 보상으로도 청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갈래의 예시인 거죠. 음, 예를 들면 뭐, 같은 자취방 건물이 있어요. 다세대 빌라잖아요, 보통. 네, 거기 안에서 뭐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각 집에 오늘은 누가 싹 돌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다 버려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건 뭐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저런 생각들을 한 거죠. 이런 갈래가 하나 있었고요. 다른 갈래는 이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쭉 이제 인터뷰를 하시고 페르소나를 통해서 결론을 내시는 그 과정에서 아직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히 프로블럼이 뭔지 정의가 아직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조금 예시를 들면서 얘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시를 지금 들어드리는 중인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추가적인 예시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청소 꿀팁을 공유하는 SNS 같은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꿀팁을 공유하는 SNS는 또 오늘의 집이 엄청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파고들려면은 정말 특별한 조건, 여기 있는 것처럼 자취방이고 애완동물을 키우고 옷이 많고 막 이런 좀 특별한 조건들이 다 갖춰진 명확한 페르소나 타겟, 그 타겟들이 꿀팁을 공유하면은 그거는 이제 틈새 시장이라서 사람들이 좀 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음, 음, 나는 자취방에 있는데 내 고양이 청소는 난 이런 꿀팁이 있어. 하면서 뭐 내가 쓰는 돌돌이 제품은 이런 거야. 뭐 이런 거를 이제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물론 사실이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자리에서 같이 나누는 것이 어떤 파급력을 또 나타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제가 예시로 생각했던 건 이런 것들인데, 혹시 어떠세요? 지금 쭉 해보셨잖아요. 페르소나도 다 진행하셨고, 여기에서 사실 제가 또 보면서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에서 제가 보면서 비슷한 내용들인데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그래서 문제가 뭐야?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명확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만들기 전에 유저 인터뷰 반에서 이런 식의 인사이트들 그리고 이제 이 인사이트 안에서 한꺼풀 더 벗겨서 이거를 직접 이 인터뷰이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을 들음으로써 얻는 인사이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페르소나에 녹아 있으면 더 좋았겠다, 더 구체적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음, 음, 음. 조금 전달이 됐을까요? 네. 네. 근데 네네 말씀하세요. 어? 연하님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요. 얘기 계속 해주세요. 아, 취임새였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청소 꿀팁 공유 이런 게 되게 좋은 어떤 아이템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결국에 한꺼풀 더 들어가야겠다는 게 제 종합적인 피드백이었는데 어떠세요? 쭉 들어보시고 이제 예를 들면 효진님 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했을 때 일단 생각보다 저는 답변을 네네네. 간단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질문을, 하나에 대해서 사실 파생된 걸 몇 개 더 하기는 했거든요. 네네네.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단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어, 확실히 제가 질문하는 만큼 답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제 인터뷰가 좀 실력이 늘어나는 느낌 들어. 아, 약간 과정을 아쉬워. 통해서 이제, 네. 아,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또 하셨군요. 연하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되게 생각보다 재밌었고, 인터뷰해준 분들이 다, 되게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엄청 의외이면서도 재밌기도 했는데, 네네. 어, 들어보니까 지금 얘기해주신, 그 피드백을 해주신 걸 보면은, 네. 인터뷰를 해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어, 어려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희가 어쨌든 주제를 정할 때 내가 어쨌든 저 스스로로부터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였고, 이미 제 머릿속에 어떤, 음, 정해진 인터뷰와 내가 원하는 답이 있다 보니까 음, 뭔가 그쪽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좀 더 물어봤지. 이 사람이 이건 별론 것 같아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음, 소홀했던 거. 그러니까 아, 진짜 주제가 청소였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거는 좀 힘들었어라고 하면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좀 그런 것 같아라고만 넘어가고 제가 의도했고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는 좀 질문 드릴게요. 이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결국에 저희 이거 서비스 만들어서 어쨌든 그래도 한번 출시해보는 게 목표잖아요. 저희 목표.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인터뷰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깊어지셨고, 스킬도 생기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청소에 대한 거를 더 디벨롭 해보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주 더 해보는 거죠.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랑. 아니면 음, 이제 그런 의견들 제가 다 받고 싶은데 아니면 청소라는 주제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음, 확장시키는 거죠.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 내가 어떤 하기 싫은 행동이 있을 때 그거를 하게 만드는 거에 주안점을 두어서 그런 사람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인터뷰가 훨씬 난이도가 올라가죠. 왜냐면 인터뷰 질문지 구성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어, 선명하지 않은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더 어, 빡세죠. 음, 음, 그것도 근데 자유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뭐 저희가 지금 캠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8주 기간이 있지만 이게 지금 막 무조건 정해진 대로 딱딱딱 움직여서 이렇게 완벽히 딱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완성도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두 갈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연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네네. 제가 오늘 오후에 저희 통화했을 때처럼 실은 저희가 이거를 다 작성하고 저희끼리 뭔가 기능 정리를 한 게 있어요.
네네네. 그 기능 정리 위주가 어,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거 음, 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 사람들 해결을 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의 기준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게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 것들에 대한 기능들 위주였는데 네. 어,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까? 반? 네. 한편 음, 우리가 재밌을 것 같다라고 정한 것들 반 이렇게 개발해보면 이렇게 이거를 좀 더 이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의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간 마지막 부분은 반반이라는 게 그럼 정리해보면은, 네. 인터뷰를 다른 주제로 하고 싶다 반? 아니면 계속 인터뷰에 대해서 같은 주제로 가고 싶다 반? 요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아, 뭔가 딱 아, 이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확신이 막 둘 중 하나에서 이거 해보고 싶어요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음, 이해했어요. 휴지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인터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네. 근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주제를 바꾼다고 하면 과연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어, 거기선 해결될 것인지. 청소, 청소 관련된 문제 해결도 저희가 일단 접근을 조금 잘못했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반반인 게, 지금 일단 청소 주제로 한 반 정도는 온 것 같으니 이걸 더 깊게 파고들어서 완전히 문제 해결로 다시 인터뷰를 해볼 것인가, 네. 아니면 완전히 주제를 새로 생각해서 할 것인가, 이렇게는 좀 저도 아직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아, 그러면 제 생각엔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왜냐면 이제 그냥 이거는 어떤 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셋이서 좀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다른 주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인터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엔 이제 구체화가 되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벨롭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청소로 국한 짓기보다는요, 저 이제 집안일 정도로 조금은 확장해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지금 제가 이런 피드백들을 쭉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여기서 도출하고 방향성을 그나마 구체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하님이랑 효진님도 나름의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혼자서 속으로 고민하는 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고민이고요. 네.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음. 사람을 만나고 많이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많이 공감하시면서 결국에는 진짜 공감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의 문제가 진짜 이만큼 심각하구나를 파헤쳐낼 때까지 그 곳을 파야 되거든요.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가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어떠세요?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깊게 일단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연하님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는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점은, 네. 어, 이 생각보다 저희가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청소를 하기 싫다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죠. 처음 출발은 그랬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하기 싫지만 다들 해요. 해야만 하는 거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쩌면 너무, 그러니까 생각보다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 피드백을 주신 걸 통해서 한, 그러니까 너무 또 이거를 또 다시 한번 해서 또 추상적으로 또 하기보다는 아예 음, 저희가 미리 한 번 더 음, 필터링을 한 번 더 저희 쪽에서 해서 한 진짜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로 시작하면은 방향성이 좀 안 맞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거를 저희 안에서 고민하는 거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인터뷰 사람들을 또 만나서 하는 거는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인터뷰이랑 상황이 어떤지 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음.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런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 뭐 이런 얘기 혹시 하셨나요? 인터뷰이 분들이랑? 네.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인터뷰 분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호의적인 분들이고 좋은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다시 한번 내가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된다. 그 피드백이 뭐냐면 표면적인 거를 넘어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어려움이 진짜 뭔지를 듣고 싶다. 청소에 대해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부터 일단 버리고 청소라는 네. 거에 대한 당신의 모든 생각을 그냥 듣고 싶다. 약간 이렇게 더 넓혀서 열린 질문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음, 드리는 이유는 즉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랑. 근데 제가 이 네.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효진님이나 연하님도 그러시잖아요. 누군가 얘기를 같이 대화를 해요, 누군가랑. 근데 내 대화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네. 나서 저랑 대화를 해요. 그러면 대화를 해도 내 말이 전달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미 이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맞아요. 깊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음, 자기 생각도 오픈을 잘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해도 그 방향대로 더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가 질문지를 준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질문지대로 모든 질문을 정확히 답을 얻어내야 돼. 다 목적이 아니라 이 질문지를 토대로 나는 당신과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청소라는 것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냥 바로 아무 질문지 없이 바로 들어가면 내가 아직 잘 인터뷰에 대한 스킬이 없어서 그 진행을 잘 못하니까 이런 질문지에 도움을 받아서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음, 음, 음. 이 질문지 꼭 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청소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청소하는 게 왜 좋은지 그런 것도 되게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 사람은 청소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어떤 네. 점이 어려운 건지 그 어려운 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각 인터뷰에 이렇게 피드백을 쭉 달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제가 인터뷰 자리에 있었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갈 부분들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건 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인터뷰에 대한 피드백은 다 잊어버리시고 네. 어떤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아,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한 걸음 더가 이런 방향성이구나. 이런 맥락에서의 한 걸음 더구나. 이게 본질적인 접근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것만 잡고 가셔서 두 분이서 직접 인터뷰를 다시 하시면서 이런 한 걸음 더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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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떠세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는 네. 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에 관한 그냥 포괄적인 얘기를 사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냥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아, 네네네.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사실 이제 전화를 드렸을 때 말씀드린 게, 음, 결국에 청소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마음은 그냥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네네. 이다라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할 것인가, 음, 음. 네, 라고 또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그 문제를 나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이제 이거 인터뷰를, 저도 약간 인터뷰